인천 송도에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의 큰 건물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네, 송도 컨벤시아인데요. 이 건물 외벽에는 다양한 행사 홍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대체 이곳은 어떤 장소일까 하는 궁금증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주로 다양한 행사, 예를 들면 협회 회의나 기업들의 산업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고 그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킹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마이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마이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친시민 마이스 온라인 교육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의 윤은주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약간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스라는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런 교육의 장에 쓰게 됐고요. 인천에 계시면서 송도 컨벤시아 주변을 돌아다녀 보셨을 것 같아요. 송도 컨벤시아에 가면, 송도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삼각형 뿔뚝뿔뚝한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개관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아마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저기가 뭐 하는 곳일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개최가 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마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스,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생소하지만 그 마이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마이스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마이스와 관련된 실무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내용이 쭉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교육을 쭉 들으시면 아마도 마이스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구나까지 다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마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는 MICE의 약자입니다. MICE, 이 네 글자는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엑스비션 이렇게 외래어지만 네 가지의 외래어로 조합되어 있는 그런 산업을 저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익시비션이라는 전시회 영역과 그 다음에 회의라고 하는 국제회의 영역 이렇게 구분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요 하나하나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미팅이라고 하면 기업이라든지 영리기관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하는 행사를 저희가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팅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몇 건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지, 미팅을 주최하는 기관은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전체 통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잡기가 어려운 영역이기는 합니다. 이 미팅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작은 행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영리기관 같은 곳에서 대규모로도 하는 미팅 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딜러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자동차의 딜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내지는 아주 소규모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프랜차이즈 대회, 프랜차이즈 행사, 프랜차이즈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명, 20명 정도가 모여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송도 컨벤시아 같은 컨벤션 센터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는 행사 개수로만 따져봤을 때는 미팅이 아마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인센티브 트래블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상관광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체들이 올해 한 해 아주 일을 잘한 직원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 포상의 개념을 제공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물론 포상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포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포상 이외에 요새 많은 기업들은 이 뭐 가족이라든지 내지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런 포상을 받을 만한 직원들을 모아서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같이 크루즈를 탄다든지 그런 행사를 통해 갖고 교육도 시키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보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포상 관광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죠. 특히 우리가 흔히 다단계 업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 약간 뭐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에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이 있지만 실제 다단계 운영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업에서도 정통 어떤 기업의 운영 방식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메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단계 형태의 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은 실제로 다단계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한 번에 뭐 많이 오는 경우에는 뭐 10,000명 단위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10,000명이 한꺼번에 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200~300명씩 나눠서 1년에 뭐 10번, 20번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의 CEO라든지 어떤 뭐 우리 아태지부다. 그럼 아태지부의 지부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올 한 해에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보였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과 함께 말씀드렸던 지역에 대한 관광을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 해당하는 컨벤션이라는 부분은 아까 미팅보다는 훨씬 더 큰 어떤 그 산업의 범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하는 행사를 컨벤션이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컨벤션이라고 통계가 수집되는 부분들은 정부라든지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을 저희가 주로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회의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개최가 되고 있어요. 뭐 산업 시찰도 있을 수 있고 관광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갈 수도 있고 얘는 전시회 같은 게 같이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이벤트와 같이 만찬을 같이 겸하는 이벤트가 같이 개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MIC까지의 내용들은 국내에서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이고 회의, 관광 이런 행사를 통해서 MIC에 해당하는 행사를 참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에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낸다. 이런 부분들로서 접근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이 영역은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입니다. 이는 전시회를 의미를 하고 있죠. 전시회는 B2B의 산업 전시회도 있을 수 있고 무역 전시회 또는 B2C 개념의 소비자 전시회라고 저희가 구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B2B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세미콘 무슨 반도체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계 박람회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그런 박람회를 참가 업체와 바이어가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고 계약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시회가 될 수 있고 B2C 전시회다라고 하면 인천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는 B2C에는 골프쇼라든지 아니면 뭐 웨딩 박람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베이비 페어라든지 인테리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소비자하고 기업들이 만나서 소비자들이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로 하는 뭐 보험부터 시작해갖고 옷, 책, 뭐 장난감, 뭐 먹을거리 갖가지 아이와 관련된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업체들을 직접 보면서 물론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화면상으로 보거나 백화점은 상당히 제한적인 물품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보면 B2C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 있고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이걸 파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 상품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전시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스 산업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아주 긴 산업적인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1996년 12월 달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개정이 되면서 국제회의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2000년도에 지금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코엑스의 모습이 2000년도에 완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각 지역마다 컨벤션 센터들이 계속 건립이 되면서 지금 있는 송도 컨벤시아까지 센터가 쭉 건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관광이라든지 아까 외국인 참가자를 통한 관광 내지는 여기 참가 업체들과 바이어들을 만나는 수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이스 산업을 확장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2010년도가 지나가면서 전국의 이런 센터들이 다 세팅이 된 이후부터는 뭔가 좀 더 고부가 가치적인 산업으로서 우리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천도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제회의 복합지구라고 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연관된 호텔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관광, 위락시설들 이런 데들을 복합단지화 시킴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류가 사실은 싸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BTS까지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당히 좋아졌죠. 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코리아라고 했을 때 모르는 국가도 없고 예전에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외국인들한테 얘기하면 BTS를 얘기한다라든지 김치를 얘기한다라든지 만두를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런 한국의 K컬처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유명해지면서 그런 어떤 이제 탄력을 받아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많은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라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안타깝게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를 통해 갖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아니면 국제회의 이런 것들이 물론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한국 같은 경우에 IT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상당히 발빠르게 온라인화되어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처럼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향후의 마이스 산업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스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스 산업 구조는 국제회의하고 전시회를 좀 분리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국제회의라는 파트하고 전시라는 파트 자체가 둘 다 행사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라든지 행사의 전반적인 구조, 모델 자체가 조금 상이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델은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회의와 관련된 산업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이제 산업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공급자라고 하면 이 국제회의를 본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오너의 입장에서 내가 직접 행사를 주최하는, 내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나의 행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최의 영역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정부 행사, 협회나 학회 행사, 기업 행사.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정부회의, 협회회의, 학회회의, 기업회의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 행사라고 이야기하면 정부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어떤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 이런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한다라든지 무슨 해외 WTO 무역과 관련된 WTO에서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라든지 보건산업기구 이런 WHO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한다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개최가 WHO에서 행사를 만든다,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물론 한 장소에서 그냥 계속 개최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을 순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어요 라고 유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행사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앙정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사실은 해외보다는 좀 더 비중이 높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정부 행사들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떤 형태로서 회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물론 전시회로서 개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회회의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물론 협회회의도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학회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춘계축의 학술대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워크샵, 클리닉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외 학회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본부가 있는 그런 행사들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업회의도 물론 다양한 행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주최자가 있는데 이 주최자가 모든 행사를 스스로가 다 실무 운영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인하우스 PCO 내지는 뭐 코어 PCO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이 또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그렇게 아예 그 주최 기관 안에 이런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실무와 관련된 행사의 어떤 아젠다를 세팅한다라든지 연사를 누구를 선택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최기관이 하되, 실제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사한테 맡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다른 해외보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이 해외와 가장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PCO,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르거나이저, 국제회의 기획업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회의 기획업체의 숫자 자체가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되게 저희 국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국제회의 기획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각종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참가해서 그 행사를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국제회의 기획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이제 국제회의 기획업체 내지는 주최기관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형태가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매해 개최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분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해외에서 유치를 해갖고 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 방식만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한국인이 되게 활발한 뭐 임원이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그 국제기구 본부에다 다음번 이 행사는 한국에서 하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올림픽,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3번의 고배를 마셨던 부분들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올림픽과 같은 형태로 대륙을 순회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 행사 개최하고 싶은 도시에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런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비딩을 붙어서 그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유치하는 영역에서부터 PCO가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그냥 뭐 PCO는 없이 지역의 CBB라고 하는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 우리 인천관광공사에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주최기관과 함께 합쳐서 그 세계본부에다가 당신네들 행사를 우리가 한번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최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되죠. 물론 개최 도시가 먼저 선행해서 결정이 되고, 개최 도시와 개최 도시 안에도 컨벤션 센터 이외에도 이런 행사들은 특급 호텔들에서 상당히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 요새는 또 유니크 베뉴라는 또 특징이 있어서 다양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최 도시에서 행사가 개최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PCO가 중간에 모든 오퍼레이션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자인 참가자가 얼마나 많이 이 행사에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최자 입장에서는 정부 행사는 아니지만 협회나 학회 행사 같은 경우엔 많은 참가자가 참가할수록 참가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개최 도시에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트랙션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주최자들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한국에서도 인천하고 대전 두 군데가 있다. 인천과 대전이 내가 이 행사를 같이 할 거야 라고 제안했을 때 국제기구가 바라보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이라는 도시가 공항과 가깝고 송도라는 어떤 되게 모더나이즈 되어 있는 이런 도시에 있는데, 대전이라는 도시는 외국인들이 참가하기에는 여러 번 이렇게 KTX도 갈아타야 되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최 도시가 결정이 돼서 참가자를 데리고 오면 그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업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업무들은 아마 이제 차근차근 뒷시간에서 좀 더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전시와 관련된 구조는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전시회를 B2B와 B2C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 회의랑 마찬가지로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이 누구냐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는 오너십이 확실한 행사예요. 아까 우리가 국제회의 파트에서의 PCO는 사실 오너가 아니거든요. 국제회의를 운영 대행해주는 대행사인 거고, 오너는 주최기관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협단체가 하는, 중앙에서 하는 중앙이 주최기관인 그런 전시회가 있을 수 있고, 협회가 하는 전시회가 있을 수 있고, 기업, 민간 주최사가 하는 전시회가 있을 수 있고, 뭐 미디어가 하는 이런 주최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간 개최되는 이벤트성 행사 같은 것들도 전시회의 영역에 들어가긴 합니다. 대개 업종별 단체라고 하는 협회나 학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전시회는 대부분 B2B성 전시회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기계산업진흥회 같은 경우에 기계와 관련된 그런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계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키메스라고 하는 의료기기 전시회가 있는데, 이 부분 뭐 키메스는 약간 혼용된 형태이긴 하지만 의료기기 산업협회 뭐 이런 협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민간 업체가 주최기관으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엑스포럼이라든지, 엑스포럼이 개최하는 카페쇼, 엑스포럼과 요새 리드가 같이 합쳐져서 개최하고 있는데 카페쇼가 있고, K-페어스 리드가 하고 있는 뭐 홈테이블 데코 전시회 같은 것들이 아마 일반인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아는, 또는 메가쇼 같은 이런 행사들이 있을 수 있죠. 민간 전시회 오너는 자기가 이 전시회의 주최자이고 실행도 직접 다 하는, 그래서 오너십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참가업체와 바이어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참가업체와 바이어를 유치를 해서 일종의 마켓을 우리가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해당 산업 분야의 마켓을 하나의 공간에서. 그래서 전시회는 언제나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시회를 시기도 결정되지 않고, 어떤 해에는 1월 달에 하고, 어떤 때에는 뭐 5월 달에 하고, 어떤 때에는 일본에서 했다가 서울에 왔다가 또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개최되는 전시회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CES, 얼마 전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라스베가스에서 1월 둘째 주에 항상 개최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딱 못 박혀 있는 장소와 시기를 갖고 있는 게 전시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가 개최되려면 개최 장소가 있어야 하고, 부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해주는 장치업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하고 전시회의 전시업체, 우리가 전시 주최업체라고 하는 민간 전시 주최자는 오너십, 자기의 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행사를 올해 어떻게 했더니 이런 거 되게 좋았고 이런 거 부족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국제회의 기획업체는 오너십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대행에 입찰에 참가해서 누군가가 갖고 있는 행사를 내가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업종이 상당히 상이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이제 2000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에 많은 외국인이라든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 전시회와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마케팅의 도구로서 전시회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국내에서는 많은 이론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가 개최가 되지 못했는데 중소기업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더니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자기들의 매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지만 전시회가 개최된다라고 하면 참가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냥 아무나가 모이는 그런 행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모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그 자리에서 오가고 있고,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교류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산업과 연관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전시회하고 컨벤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졌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런 마이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개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국제회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회의가 몇 개가 얼마나 많이 개최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통계를 내는 기관이 UIA라는 기관과 이카라는 기관으로 저희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이 기준, 이 개수를 모으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시면,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UIA 기준으로는 한 12,000건 내외의 행사가 기존에 계속 개최되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12,000건까지 되는 데 있어서는 꾸준한 아주 이렇게 가파른 성장은 아니었고 스테디하게 성장을 계속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기억하기에 1997년, 1998년 이 정도의 UIA 기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8,000건이 좀 안 되는 행사가 개최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20년, 2018년 정도에 개최되고 있는 행사가 13,000건, 12,000건 이 왔다 갔다 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테디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전 세계 12,000건, 13,000건의 행사 중에 10% 정도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 2016년, 2017년도가 전 세계 개최 순위에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싱가포르이 저희가 2년 연속 1등 하기 전에 싱가포르이 계속 1등을 해왔었고, 개최 순위로만 봤을 때 저희가 한 2년 연속 1등 했었고, 다시 조금 밀려서 지금 다시 싱가포르 1등인데, 싱가포르이 가장 많은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죠. 아시아, 유럽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많은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은 넓은 대륙에 많은 나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옆에 사실 진짜 차 타고 요만큼 갔지만 다른 나라에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유럽에서도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건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제주, 인천 이렇게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부산과 제주와 인천 이 세 개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순위가 서로 내가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에서 많은 행사들이 개최가 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형태로 계속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반면에 전시회는 연간 615건, 625건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615건의 전시회가 개최될 때까지에는 사실은 중간중간에 보면 2000년도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엑스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생기고, 2002년부터 대구 엑스코, 부산 백스코, 대전, ICC 제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송도 이런 식으로 계속 컨벤션 센터가 사이에 킨텍스가 있었죠. 쭉 이렇게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럼 센터가 건립이 되면 당연히 그 센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시회가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시회들이 계속 많이 센터의 건립과 함께 센터의 공급이 결국은 수요를 창출하는 모습으로 615건 이상의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살펴봤을 때 한 13,000건 정도의 전 세계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 참가업체라든지 참가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냥 전시회 개최 건수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참가업체나 외국 참가 기업의 참가 개수가 증가하는 속도도 그 같은 속도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전시회가 많이 개최됨으로써 참가업체라든지 참가자의 참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전국의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 한국만 유난히 이렇게 컨벤션 센터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컨벤션 센터는 신규로 계속 건립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해에 있는 NECC라는 그런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2007년인가? 아니, 2013년인가? 그때 아마 2017년이네요. 2017년에 개장된 상해 NECC 전시장 같은 경우엔 이렇게 클로버 모양의 4개의 꽃잎인데 각각의 이 하나하나의 꽃잎의 관이 10만 스퀘어미터, 10만 평방미터를 하고 있어서 전체 40만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전체 컨벤션 센터를 모두 다 합치면 전시 면적으로만 봤을 때 37만 스퀘어미터 정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상해에 있는 전시장 하나보다 국내 전시장의 면적이 좀 더 작은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상해뿐만 아니라 선전이라든지 뭐 광저우라든지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신규 컨벤션 센터가 계속 생기고 있고 뭐 그 전시 종주국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전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장 면적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코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작년에 수원 컨벤션 센터가 개관을 했고 작년에 민간이 하는 수원 메세까지 개관이 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9만 스퀘어미터 정도의 전시장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상당히 많은 장이 건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오송 같은 데도 만들고 있고 올해 2021년 4월에 울산에 컨벤션 센터가 개관을 할 예정이고 안동에도 컨벤션 센터가 개관을 할 예정이고 지면에 나오기에는 전주 내지는 춘천 이런 곳에도 지속적으로 센터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컨벤션과 전시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는 그런 산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마이스 산업의 현황,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차시에는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스 산업의 뉴노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